설을 앞둔 지난 2월 11일 광주문화방송 공개홀로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문화여수대 철저히 소외되어 전통 의술 침뜸을 이야기하는 자리. 처녀석을 꽉 메운 방청객은 침뜸에 관한 민간의 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20년 전에 두통으로 좀 고생을 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봐가지고 관심이 있는 차에 이렇게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침 눌러서 모든 어려운 병을 나서주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나도 또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한 가지라도 배워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홍보대죠. 아니 왜 홍보대?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침뜸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라 해서 방송 듣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잠 못 자고 설레했다니까요. 그 기분 좋아요. 70년 임상 경험에도 공개 대담은 처음이라는 93세 침구사 구당 선생. 침뜸보다 주사가 친근한 세대에게 무엇을 말하고픈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의학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말합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문화예요. 침뜸은 의학이 아니라 문화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술은 정신이요 문화라고 선생은 말합니다. 우리 문화는 남한테 이제 베풀어주는 것이 문화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옛날 우리 어른부터서 이걸 하시고 또 우리 형님도 이걸 하시고 나도 이걸 하는데 나 자신도 우리 형님도 역시 해온 것이 아픈 사람한테 돈벌이가 아니고 아픈 사람 고통 들어주려고 이제 해온 그런 문화거든요. 생명을 담보로 거래하지 않고 오로지 아픔을 덜어주려 했던 아름다운 나눔의 문화가 우리 침뜸이었다 말합니다. 일찍이 조선 팔도 최고의 명이라는 명예를 얻었던 선생. 하지만 선생은 평생을 싸워왔습니다. 우리 문화 침뜸을 살려야겠기에. 일평생을 그러했듯 93세 나이에도 여전히 선생은 환자들 속에 삽니다. 이게 파킨슨 증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약물한테 되게 영감 때문에 속상하셨는지 그죠? 맞아요. 영감 때문에 속상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속에 있는 말을 하셨는지 웃지 않으셔. 몸을 살핌과 동시에 마음을 살피는 의사. 몸과 마음이 따로일 수 없다는 걸 깊이 아는 선생의 치료법. 아니, 우리 전통 의술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아, 이제 모르게 뵀어. 그게 더 속상하셨지 뭐. 우리나라 이 침구학에서는 진전마비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요.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파킨슨 질병이라고.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 파킨슨이라는 게 그 의사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다리가 떨어져요. 이렇게 들어야 떨어져요. 그 이제 자꾸 이렇게 그러지 말고요. 맞아. 네, 너무 좋아요 아주. 금방 마음이 나설 것 같은데 모르겠네. 뜨거운 걸 몰라서 이게 새까맣게 되게 몰라요. 근데 지금은 뜨거운 걸 알고. 예, 아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되게 아픈 침을 한번 맞아야 되겠다. 그 지난 게 때문에. 예. 저는 원장님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삽니다. 예. 선생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병원에서조차 포기한 중증 환자들이지만 선생의 치료법은 간단합니다. 사람 몸 안의 치유력을 이 작은 침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맞춰서는 안 되죠. 지금 맞추면 안 돼요. 좋아지시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예. 오면서도 골목 안에 간판 같은 걸 못 봤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그거 읽어요. 예. 이분은 자기가 의사니까 이 침 같은 거는 그냥 생각을 안 했죠. 그 침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맞아보니까 아주 큰 효과를 봤죠. 처음에는 뭐 전혀 안 믿었지요. 전혀 믿지 않았어요. 아닌 말로 난 마지막으로 난 죽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 집으로 온 거예요. 와서
이틀 만에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틀 만에 숨도 못 쉬고 그랬는데 뭐 내가. 근데 이틀 만에 숨 쉬고 난정도 되고 지금 혈압 같은 것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 혈압도 내가 110에 190까지 올라갔었어요. 내가 정상적이었었는데 당뇨를 우리가 알고서 그게 지금 125에 뭐 76, 뭐 80 이래요. 지금 얼마나 거의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혈당도 오늘 아침 같은데 뭐 요즘 인슐린도 안 맞고 약을 안 쓰고 있는데 약을 안 쓰고 있는데 아침에 96. 나는 최고의 의학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최고의 의학이라는 게 첫째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거 보물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작용이 없죠. 둘째는 다른 걸로 해서 고칠 수 없는 거. 이것이 낫죠. 세 번째는 이제 자리만 정해드리면은 집에서 식구끼리도 쓸 수 있고 밤중이고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 네 번째는 돈 안 들어갑니다. 잘 나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몸을 살피고 이웃을 살필 수 있는 의학, 우리 문화, 침뜸의 생명학을 만나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랑광대 김명자 인사드립니다. 이 쑥뜸의 놀라운 효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노래가 있었으니 쑥뜸이 최고야, 쑥뜸이 최고야, everybody! 쑥뜸이 최고야. 두통, 치통, 생리통, 쑥뜸이 최고야. 이질, 치질, 간질환, 쑥뜸이 최고야. 공부 못하는 우리 아들도 쑥뜸이 최고야. 애를 갖고 싶은 과부도 쑥뜸이 최고야. 등산하고 싶은 할머니도 쑥뜸이 최고야. 갑자기 설사 가려운 아토피 쑥뜸이 최고야. 맞아요, 맞아요, 쑥뜸이 최고야. 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잘 보셨죠? 좋았죠? 그렇죠? 저는 과부가 쑥뜸을 뜨면 얼라를 갖는 줄 몰랐어요.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광주가 그 침뜸 한류의 네. 맨 앞에서 개척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조금 전에 그 한류의 으뜸 브랜드는 바로 이렇게 침과 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몸이 아프고 나니까는요 침과 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가져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선생님은 뜸과 침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큰 병원에서 네.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일종의 그 문명적 분노랄까. 나는 세한 걸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했고. 그러나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를 네. 제가 이렇게 보기에 불성실하게 얘기하고 기계에 의지해서 명인의 어떤 전 감각과 정신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기계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물론 그것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뛰쳐나와가지고 그 거리를 한 30분을 걸으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당 선생 찾아갔는데 네. 뭐 한 일주일에 벌써 변화가 오고 그러니까 저는 실물적으로 네.
경험을 하고 경험에 있기 의해서 때문에 예. 제 자신이 뭐 생명과 평화의 길, 생명문화운동, 생명을 통해서 동아시아 한국의 전통 사상, 문화의 핵심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구당 선생 말씀이 침 뜸은 문화다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십니다. 침과 뜸은 문화다. 예. 이게 앞으로 우리의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네. 구당 선생님 침뜸이 우리 문화의 가장 귀중한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또 가야 되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좀 더 뜻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분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재미나게 펼쳐주실 분이에요. 현재 울산지법의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라는 책을 써내서 큰 반향을 일으키신 분이죠. 황종국 판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법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구당 선생님에게 오랫동안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받았고 숙덤을 배워서 건강법으로 잘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전 인류를 위해서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모시겠습니다. 서울대와 미국 노스트웨스턴대에서 공부하고 현재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제협력실장으로 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신과학이 세상을 바꾼다의 저자이기도 하시죠. 과학자 방건웅 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표준과학연구원에서 국제협력실을 맡고 있습니다. 아까 김재하 씨께서도 말씀하셨고 구당 선생님도 말씀하시는데 문화라는 측면에서 문화의 한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화의 한류 이것이 문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앞으로는 이 과학하고 의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한류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여러 가지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93인데 네. 얼굴에 검버섯 하나 안 보이십니다. 이런 건강하게 살아오신 비밀이 바로 침뜸에 있을 것 같은데 겸사겸사해서 개인적인 얘기도 들으시고 네. 침뜸이 뭔지도 좀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저희 네. 구당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저는 평생 동안을 이제 실갱이 아시죠? 실갱이하고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실갱이가 어떤 실갱인가 하면은 아픈 걸 나는 안 아프게 해드렸는데 자꾸 갖다 주머니에다가 뭘 갖다 모르게 넣어주려고 그런 거 그걸 발견했을 때 나는 못 오게 하는 거 그 실갱이하고 여태 살아왔어요. 얼마나 좋은 실갱이입니까? 그 실갱이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실갱이하고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해주셔서 많은 얘기 또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놀라는 얘기인데 선생님 90하고도 셋이시죠? 예. 연세가.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저보다도 훨씬 젊어 보이십니까? 좀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걸 비결이라고 그러는데 비결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비결을 가르쳐 주면은 안 되는데. 그래도 친하다고 우리 생각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좀 가르쳐 주셔요. 아유, 이제 뭐. 저한테만 가르치죠. 아유. 그러죠. 한 사람한테만 가르쳐 준 거는 비결이 되겠죠. 네. 그지만은 나는 어떻게 하나 그걸 비결이 참 정말 비결이 있어.
정말 비결을 아십니까? 제 비결을? 제 비결은 가르쳐주는 비결이 진짜 비결이라고요. 전 인류에게 다 가르쳐주는 비결입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럼 배워서 남주자가 젊어지는 비결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배워서 남주자는 아마 그걸 누가 만들어 놨을까? 나는 그 참 사람을 누구를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안 하고 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난 주는 것 같은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제 별명이 고집쟁이면서 찍모였습니다. 집에서는 정말 말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이제 그러던 사람인데 지금 말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죠, 이제. 네. 그런데 남 뭘 갖다 주라고 그러면 좋아서 막 갖다 주고 남의 집에 가서 뭐 얻으라고 그러면 제가 안 갔어요. 그게 바로 고집쟁이가 돼버렸는데 고집쟁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남 주는 것이 좋다는 걸 알아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뿐인 거 이거죠, 이거. 이건 하나뿐이죠. 벼슬이나 돈은 어디든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뿐인 것을 제가 이제 다루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다 하고 또 나 자신이 좋아. 받는 분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주는 내가 좋아가지고 제가 남주자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해가지고 교육법을 없애서 그걸 못 해왔는데 이제 제가 죽음의 정리죠. 아마 젊었을 때면은 안 그런 생각 안 가질지 몰라. 그런데 이제 죽음의 정리를 한 것이 바로 남주자입니다. 네. 원래는 배워서 남주나인데 예. 배워서 남주자. 그게 아주 그 캐치프레이즈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감이 선생님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침뜸의 역사를 한번. 인간 최초의 의학이 바로 침뜸이다. 역사가 없습니다. 없다고 하시면은 아마 제일 쉬울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과 똑같이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양 의학이 왔기 때문에 역사를 찾고 지금 뭐 그러지. 우리 조상들은 이거 가지고 다 논아주면서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그랬어요.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뭐 논두렁 밭두렁 뭐 이런 거 없이 밤낮 없이 아무 때도 시도 없이 그냥 가서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누가 죽이러 가면서도 아마 아프다고 그러면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이겁니다. 이거가 바로 우리 건데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 이거는 사실 의학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문화로 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왔고 노누면서 살았고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그 치료해줘 가지고 가장 좋은 선물해 준 게 달걀이에요. 달걀. 달걀 지표락에다가 이렇게 해서 10개씩 쌓아서 그 한 꾸림에 갖다 주는 거. 최고 선물 그거 받으면은 미안해가지고 그다음에는 진짜 아파서 가자고 하든지 안 아파도 가자고 하든지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그거는 전혀 없어져 버리고 서양 의학이 와가지고 뭐 역사를 찾고 뭘 찾고 뭐 돈을 찾고 낳는 거냐 안 낳는 거냐 효과 있는 게 없냐. 그런데 우리의 문화가 이거였고 치매 역사를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그가 바로 이제 다른 것이 와서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 침이라는 게 보면은 금속 침만이잖아요. 금속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병을 낫게 하는지 그 원리는 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침의 원리는 참 간단하죠. 참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제 집에서 바늘 가지고라도 이렇게 따면은 꼭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맥혔다 이런 말, 맥힌 대로 터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죠? 바늘로 따준다고도 말하지만은 바늘로 터준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침구의학의 의학수로로 해서 이제 터준다 그런 겁니다. 왜 터준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체 안에 흐름을 말했어요. 흐름 가지고 이제 터준다고 그러는 건데, 침의 원리가 물이 흐르는 거고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흐를 때 물이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어디입니까? 샘이죠, 샘. 네. 예. 제일 샘이 어디서 생기나요? 제일 꼭대기에서 붙어서 물이라는 건 꼭대기 높은 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침의 원리도 샘에서 물이 나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 바다가 되어버리죠. 큰 강이 되죠. 네. 큰 강이 되기까지 여러 개의 넷이 합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큰 물이 되죠. 그걸 이제 합이라고 이제 침 구멍에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제일 샘 나는 자리를 이제 샘에 물이 흐르다가 맥히면은 네. 이제 못 가는 거죠. 못 가게 되면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맥힌 거를 터준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침구 전문 의학 수로가 바로 터준다고 그런 건데, 어쨌든 바늘로 해서 그렇게 따서 적으면은 이제 그거 이제 태서 곧 죽어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터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네. 침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걸로는 터준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사람이 체했을 때 손을 따주잖아요. 예? 체했을 때 손을 따주잖아요. 그러죠. 그건 어떤 혈이에요, 그러면? 이 따주는 거 제일 쉬운 것이, 그래서 이제 그건 학술적인 거고 이제 체계적인 말을 하는 건데, 네. 폐경의 기시점이 중안입니다. 위가 있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즉 위를 건드려 주는 것이 바로 이 엄지손가락에, 네. 여기가 바로 위하고 같은 데입니다. 위와 이게 같다. 경락은 폐경이고, 폐경의 우물을 지금 말하자면 우물정자, 제일 이제 물이 생기는 샘 솟는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폐경에. 네. 그래서 폐경을 건드려 주면은 위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맥힌 게 터졌으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기가 다 자기가 일을 해야 할 때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특히 우리가 체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에 채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위가 보통 때는 가만히 있어요. 조금 맥이 뛰는 정도로만 이렇게 달싹달싹 이렇게 뛰는 건데, 네. 음식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위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열흘을 있다가 그걸 꺼내봐도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통조림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즉 터주면은 그때부터 위가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직접 안 건드리고도 네. 여기를 건드리면은 바로 위를 건드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 석고챙이로 만든 꼬챙이를 이제 침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침이 아니면은 이제 그런 효과를 안 내는 거라는 게 반드시 그 전기를 이용하는 거고 같습니다만은, 바늘도 주사기도, 그런데 뭐가 다르냐? 같은 새로 만든 꼬챙인데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바늘은 뾰족합니다. 아주 첨합니다. 그치? 주사 바늘은 양쪽에 날이 있습니다. 이 침은 날이 없습니다. 뾰족하지도 않습니다. 송엽형이라고 그럽니다. 송엽형. 설리파리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반 이렇게 둥그러가지요. 반 둥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바늘은 끝이 예리하기 때문에 조직을 막 뚫고 가면서 파괴를 시키고, 주사 바늘의 양쪽에 날이 있어서 한 번 찌르면은 조직이 수십 개가 깨져버려요. 그러나 이 침은 조직이 파괴가 안 되고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침 끝이 동그랗기 때문에 찌르면은 이렇게 벌리고 들어가는 거지, 바늘이나 주사 바늘 같이 막 끊어버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다른 거. 그렇다고 그러면은 꼭 침으로 해서 이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찔러야 되는데, 네. 침을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 대신 바늘로 찔렀습니다. 그러면은 바늘로 찌를 때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피가 나오면은 이제 지금 맥혔다고 아까 말했죠. 맥히면은
맥킹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물컵에다가 가득 채우는데 거기에 무슨 무거운 걸 하나 넣어가지고 한번 돌려보세요. 무거운 걸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가벼운 것을 담가가지고 돌려보세요. 안 돌아가죠. 네.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가벼운 거는 뜬 채로 돌려보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공기를 그 콩알만큼 이제 콩알을 집어넣었다. 가벼운 걸로 해서 콩알을 집어넣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기를 콩알만큼만 내놓고 돌리면 그때는 빙빙 돌아갑니다. 그래서 꽉 차면은 이제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맥혔다는 게 이제 전혀 이제 꽉 차서 이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파리대가리만 많이 뽑아서 그게 적은 건 아니에요. 파리대가리만큼만 딱 떼서 피가 나와도 네. 그때는 비었으니까 이제 막 돌아가는 겁니다. 막 돌아가.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침으로 해서 딴다, 통한다 하는 것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터놓으면은 그때부터서 위가 꽉 차가지고 아무리 움직이려고도 못 움직여. 그런데 이제 터놓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빈 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 돌대가리 하십니까? 돌대가리? 돌대가리라고 그러죠? 돌이 왜 돌대가리라고 그러죠? 막혀 있어서 그런 들어갈 데가 없는 거다 그럽니다.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걸 돌대가리라고 그러죠. 돌이라고 그러죠. 돌. 예. 빈 데가 있어야 들어가요. 빈 데가. 예, 조금. 그와 마찬가지로 예.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예, 저만 근데 저만 돌대가리인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네. 이 돌대가리인데 이 문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방건웅 선생님 서양 과학과 한국 동아시아 사상이나 과학과 연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인데 네. 방건웅 선생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돌대가리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시작하기 전에 한번 침하고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미국이 중국을 잘 몰랐었죠. 사실 그 다른 중국이 주로 유럽 나라들하고 관련이 많았었죠. 그래서 지난 19세기 그때도 보면은 유럽이 주로 중국을 침략하고 유럽하고 싸우고 이랬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이 잘 안 알려졌었어요. 그러다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수교를 하려고 72년에 닉슨 대통령이 그때 미국 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야 중국이 좀 발전해서 좀 보여줄 게 있겠지만 그 당시 그 중국은 정말 보여줄 게 없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뭘 보여줬느냐 하면 침술 마취를 보여줬답니다. 근데 그 닉슨 대통령 수행해서 갔던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네.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아니, 저거 분명히 저게 바늘인데 그야말로 주사 바늘 같은 바늘만 갖고 어떻게 저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서양 사람들은 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의 기계 장치로만 봐왔거든요. 이 기계 장치니까 분명히 이게 움직이는 게 기계적인 것만 있는데 그 침 찔렀다고 이게 어떻게 마취가 되고 사람이 통증이 없어지냐. 또 그걸로 수술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마취를 해놓고 바늘로.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그 닉슨 대통령 방문한 다음에 미국에서 다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또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북경에 이제 중의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어떻게 이제 이 작동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늘을 뜨기 시작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에피소드에서 보듯이 서양의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물질 문명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물질만으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과 같은 생체는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기가 막히면 죽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기라는 게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힌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기가 막히면 죽는다는 말에서 보듯이 우리는 먹는 것만 아니라 이게 사람이 그 부당선생님 말씀하시는 이 목숨이 유지되려면 역시 기가 흘러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막혔을 때는 손을 이렇게 딱
따서 막힌 데 풀어주면은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살아있는 생체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기가 있어서 생명이 유지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서양에서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혈이니 경락이니 뭐 이런 말이 나와도 이 사람들은 기계 장치만 보니까 해부를 해보고 이거 아무리 해부해봐도 이게 안 보인다. 이게 어찌 있냐. 그 니네가 하는 게 좀 뭐가 이상하다. 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자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우리 좀 심각한 공부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광주는 특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광주와 전남의 하나의 시대적인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아시아 문화 중심이라면 아시아 사상, 과학, 철학의 기본이 되는 생명, 즉 지, 그 자리로서 혈,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지금 목숨.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좀 우리가 돌대가리거든요. 이래 갖고 아시아 중심 도시 만들겠습니까? 그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미시이다, 비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한 또 그런 교육 받았거든요. 황조국 선생님 이거 한마디로 좀 우리가 지금 미시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비판을 해 주십시오. 미신이다 비과학이다 한 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우리 전통의술을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선의로 해석하자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의술이나 우리 문화에 무지했다. 그래서 뭘 이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으나 더 신랄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악의적으로 폐마를 일부러 한 것이 아니냐. 그때 서양 문명이 제3세계를 다 침투해 들어올 때는 제국주의적인 침략 목적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침략을 해서 지배하려면은 정신적인 미개인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게 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지나갔고 뭐 완전히 지나간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서양이 이 동양의학에 좋아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열광적으로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양은 이제 동양 의술, 특히 침 같은 이런 의술에 대한 무지에서 깨어났다고 봐도 되는데 제가 한번 깊은 밤에 텔레비를 보는데 독일 한의사 협회 회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독일의 침술이 세계 최고다 이래요. 제가 어떻게 가짜는지 무슨 소리를 하나 하고 보니까 그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독일은 7년을 가르쳐서 한의사 자격증을 주는데 침으로 에이즈까지 치료하고 있답니다. 그분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부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로 서양은 이미 이 동양의 침술 같은 게 미신이다 비과학이다 하는 지경에서 깨어났다고 보여지는데 정작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껍질을 잘못 씌워진 그걸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부터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국주의, 서구 제국주의가 정치적 지배의 목적으로 덮어씌운 그 잘못된 올가미를 우리가 그걸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기는 그냥 점점 더 뒤집어 쓰고 앉았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빨리 우리 언을 되찾아가지고 본래가 우리 가지고 있던 그 정신으로 빨리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목에 침이 왔다 갔다. 이게 되게 신경 쓰이네요. 왜 지금 이렇게 목에다 침을 또? 제가 우리나라의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으려고 지금 한 10년 가까이 고심을 하다 보니까 병이 생겼어요. 우리 기침을 겨울에 찬바람을 좀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대화중에 기침이 나면 어쩌나 하고 선생님한테 구당 선생님한테 상의를 드렸더니
그게 뭐 무슨 문제냐고 하면서 지금 침을 꽂아주셨어요. 사실 또 방송하다 보면 긴장해서 기침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침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꽂아주시는 기침 전혀 안 나오죠. 예예예. 어휴 대단하십니다. 제가 예.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예, 판사님이십니다. 현직 판사, 부장판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침 꽂아준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앞에서 침 꽂아가지고 저렇게 계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그런 일이 현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다가 이제 카메라하고 딱부닥 쳤는데 나는 얼굴이 나오면 안 돼, 내 얼굴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한데. 보세요. 현재 관사님 저렇게 침 꽂아놓고 있다는 게 네.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멋있어요. 네? 보세요. 나는 내 생각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어떠냐고 그러고 지금 꽂고 나가셨어요. 저는 일을 하고 예. 나서 계속 민중훈술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침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것이기도 하지만 참 많이 왜곡돼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병에 특히 이 침뜸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큰병 근데 못 고친 거죠. 갓돌이 지난 아기가 침수런을 찾았다. 하루 전 찻잔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윤서는 병원에서 한 차례 드레싱 치료를 받았다. 다음 진료는 3일 후.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아버지는 침을 맞아보기로 했다. 벌겋게 익은 피부는 진물투성이다. 조금 있으면 편해지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타 먹으려고 식탁 위에 놨는데 그 식탁 위에 있는 커피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윤서. 화상 부위에 바로 침을 넣기 시작했다. 이렇게 침을 꽂아두기만 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침 꽂아놓고 한 5분에서 10분 이상만 가면은 그 통증이 싹 없어져 버려요. 가장 이제 화상에서 어려운 게 그 아픔이거든요. 뜨겁다고 그러죠. 뜨거워서 그 못 견디는 겁니다. 지물이 나온 다음에 반드시 그 자리는 아직 아픔기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침을 찔러 놓으면 지물이 싹 말라버리면 아픔기가 없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지물이 안 나온다면 그걸 벌써 나은 겁니다. 그래서 됐다. 아이고. 김 원장의 말 그대로 다음날 윤서의 상처 부위는 어제보다 진물이 많이 줄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걱정을 떨쳐내지 못한다. 낫고 있다고 다 낫다고 하시던데 집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걱정이 되죠. 흉터 없이 잘 날 수 있을까. 여기서 진물이 조금 나고. 셋째 날 진물이 먹고 상처에 딱지가 앉기 시작했다. 이제 그냥 놔둬도 상처는 저절로 나을 거라고 했다. 진물이 안 나오면은 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에 그냥 진물을 딱 걷었잖아요. 이제 조금씩 나온 데는 오늘 났으니까 이제 진물 안 나와요. 이제 요거 딱지가 싹 찌는데 요거 한 일주일 내지 한 열흘쯤 되면은 딱지 싹 떨어져요. 과연 치료가 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침 이렇게 찌르면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역시 3일째 침을 맞고 있는 한결이. 뜨거운 국그릇을 엎질러 가슴과 뺨에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의 드레싱 치료가 통증이 심해서 침을 맞기로 했다. 그 침 놓을 때 막 진물이 흘렀거든요. 침을 꽂은 데에서 진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쯤 그렇게 처치를 하고 있다가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뭐 가슴이랑 다 고름이랑 해갖고 막 이렇게 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선 굉장히 고민했죠. 하루 지났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양방병원에 가서 어떻게 그걸 안 그렇게 하도록 하는
주사라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막 했거든요. 이렇게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나 그날로 진물이 다 마르더니 일주일 만에 일반 찰과상처럼 두껍게 딱지가 앉았다. 그리고서 바로 벗겨지기 시작했다. 침 맞은 게요. 일주일쯤 되니까 딱지가 벗어지기 시작하고 벗겨지기 시작하면서도 딱지가 워낙 두꺼워갖고 벗겨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딱지인데도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2, 3일 되니까 그냥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나는 이 두꺼운 딱지라 점점 줄어들면은 겉에 막 시뻘게 상처가 남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주 자연적으로 그냥 쪼개지면서 그냥 탁 벗겨지더라고요. 상처가 여기 위에서부터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상처는 몰라보게 회복됐고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2개월 만에 만난 윤서는 재롱이 한창이다. 가슴에 화상 흔적은 약간 남아있지만 입에서 턱, 목 부위까지는 전혀 흉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얼굴 다 망개진다. 네, 며칠 지나고 금방 딱지 않고 딱지 떨어지고 나니까 특히 이쪽은 흉이 하나도 안 나서 화상 입은 것 같지 않다고 사람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금방 빨리 나았다고. 침을 놓으면 곧바로 통증이 사라지며 일주일이면 화상을 다 아물게 만드는 기술. 그것은 놀라운 침술의 효력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침으로 해서 치료를 해놓으면은 대개는 2번이면은 2도 화상 정도는 2번이면 낫습니다. 그런데 2번 치료해서 내가 이제 안 와도 되겠어서 아유 오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 어머니들이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예? 병원에 꼭 갔다 옵니다. 병원에 가면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건 성형수술 2번이나 3번 해야 한다. 적어도 40일 걸립니다. 이렇게 겁났던 게 침 2번 맞고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래. 믿겠습니까, 저 말을? 믿겠냐고. 안 믿죠? 안 믿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한 번 더 옵니다. 자기가 내가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한 번 더 와. 그래서 3번 맞으면 그때는 믿어요. 그때는 믿어가지고 이제 저렇게 딱지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낫는 거 하나 침으로 해서는 그거 내놨어. 그러면 화상이 침으로 나으니 어떻게 되죠? 다른 병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돼? 침을 믿어야 해요? 안 믿어야 해요? 눈에 보이는 거에 나오니까 분명히 믿지. 지금 유계양 그것뿐 아니에요. 화상 가지고 저건 이제 이 얘기하니까 이제 조금 믿어지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이제 저렇게 흘렀다. 유계양이 뭡니까? 헌대 아닙니까? 저렇게 크게 헌대가 난 것도 침으로 났는데 유계양이 안 났겠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침 놓는 여러분들은 이제 당장 이제 그래 보세요. 입안이 헐어가지고 이 혀가 헌 사람들 있죠. 혓바늘이 이랬다고 그러죠. 혓바늘이 도다란 같은 거 매운 거 지금 우리는 김치 먹어야 되잖아요. 김치 먹어야 돼. 김치 안 먹으면 뭐 맛이 하나도 없는데 김치를 먹으면 이러면 아파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 입안에 입술이 가서 콩조가리 같이 하얗게 몇 군데가 헐었을 때 김치 먹습니까? 예, 못 먹잖아요. 침 맞고 나서 금방 먹어도 안 아파집니다. 금방. 그런데요, 그러면 선생님. 분명히 헌대가 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화상을 침으로 치료하는 걸 저희가 직접 다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원리가 뭐예요? 왜 어떻게 침으로 화상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요. 우리 인체는 항상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항상 힘이 있는데 우리가 치료한다는 것은 그 힘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정상으로 유지하려고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모이려면은 젖뿌리는 거 아닙니까? 젖뿌리면 앓게 되는 거죠. 그 힘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침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침에 뭐가 있어요? 우리 몸이 바로 우리 오장육부가 우리 몸에 필요한 제약공장이에요. 제약공장. 지금 약은 다른 공장에서 따로 만들어서
갖다가 일찍 구워주는 겁니다. 약을 먹는 거는 우리가 약을 먹는 거는 조금 구워 먹는 거예요. 우리 오장육부가 늘 그런 걸 다 만들어내는 건데 조금 모질해서 이제 그럴 때 약을 먹는다는 건 구워 먹는 거예요. 우리 오장육부도 역시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약을 주게 되면은 안 만들어도 가만히 있어도 뭐 갖다 주는데 뭘 이렇게 일하는데도 갖다 주는데 그래서 일을 허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침뜸입니다. 그래서 그 오장육부 제약공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침뜸이에요. 네. 서양의학하고는 전혀 달라. 서양의학적으로 이 얘기하면은 그건 아주 그냥 뭐 이거지 뭐. 예. 그래서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침 넣는 사람만이 우리 몸통이 약창고입니다. 약창고. 우리 몸이 약창고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모든 약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약 공장에서 만들어서 모질 때는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침뜸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침 넣는 사람만이 세계 아무 데라도 침통 하나만 짊어지면 갈 수 있는 이동병원입니다. 이동병원. 또 지만 종합치료기 우리 침 넣는 사람만이에요. 광주 MBC 설 특집 고당 선생의 우리 침뜸 이야기 제2부 잃어버린 역사 우리 침뜸. 박정희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밑에 특공대원들은 침술 또 치료를 받고 이 침 없앤 건 아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근거가 왜 없었다는 근거 하나도 없어요. 의사 한의사한테 가도 못 고치고 고통당하는 생명의 위험에 놓이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가 대답을 해줘야 되죠. 의사들이 주장하는 이권이라는 것이 과연 의사에게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국민에게 있어야 되는 거냐 그 이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주 MBC 설 특집 고당 선생의 우리 침뜸 이야기 제2부 잃어버린 역사 우리 침뜸. 이 프로그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협찬입니다. 직접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제일 이제 탈이 난 자리 이걸 양관이라고 이제 혈명은 양관이라고 합니다. 양관을 놓고 이 아래 양관 아래 한 마디 위에 한 마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다 해드려야겠습니다만은 뭐 저 전문가 침 놓는 사람이 되려고 모르지만은 이렇게 맞더라는 것만 아시고요. 치료를 이렇게 받는 것이다. 치료는